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고은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산하에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1차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국회 국정조사를 거쳤거나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 법안까지 발의해둔 사안들입니다. 이미 검찰 자체 TF와 국회에서도 규명하지 못한 조작 의혹을 외부위원회가 무슨 수로 다시 밝히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 쌓기 후 옥상호 기구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 역시 공정성과 거리가 멉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7명의 위원은 친여, 친정권 성향 일색으로 채워졌습니다. 민변 회장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위원장은 과거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과거 방송에서 대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부추겼던 인물까지 버젓이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조사 대상과 위원 구성 모두가 오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된다라며 사실상 공소 취소의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선거 전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소 취소 모임까지 발족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길을 열고 법무부 위원회가 멍석을 까는 조직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대원칙을 대통령 본인과 행정부, 여당이 합작하여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라는 초법적 협잡에 가담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평생의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이유입니다. 내 사건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는 이미 민의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가격 상승세를 두고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전세 대폭등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통계는 대통령의 진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32% 상승했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가혹합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매달 큰 금액의 월세 부담을 떠안거나 정든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난을 두고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서민들의 고통 어린 비명을 한낱 불순한 세력의 엄살 취급하기까지 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세 매물 고갈을 두고 정상화 과정이라 미화하는가 하면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으로 규정하며 제도 자체를 폄훼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정부는
전세 제도를 퇴출 대상으로 몰아세우며 전세 대출 축소하도록 서민들의 금융 숨통까지 옥죄고 있습니다. 국민은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전세 제도 자체를 탓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의 원인을 M1 제도로 돌리며 서민의 소중한 주거 사다리를 악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월세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탱해준 현실적인 주거 사다리이자 버팀목입니다. 매달 피 같은 돈이 사라지는 월세가 버거운 서민들에게 전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전세를 사기명으로 낙인 찍고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할 제도로 취급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평생 월세를 내며 임대주택에만 머물라는 주거 계급 고착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국민의 소박한 소망이 언제부터 정부에 의해 단죄받아야 할 사치가 되었습니까? 국민에게 집이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청년들이 미래를 시작하는 터전이며 서민들이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냉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좌파 이념을 실험하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시장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그릇된 이념 편향은 결국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악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이 정권의 잘못된 규제 입법과 세금 만능주의를 철저히 바로잡아 줄 것을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정책과 입법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철폐하여 주택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선관위의 부실과 타락이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표 누락까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책임지는 기관이 선거를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해왔다는 사실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된 것도 모자라 개표 입력 오류로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1,706표가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1,104명의 표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국민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집계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실제 오입력이 확인된 경기, 전북 교육감 선거조차 조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확인된 오류조차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무슨 진상규명을 하고 무슨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셀프 조사로는 진실도 책임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국민 혈세를 대하는 선관위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2022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진 해에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83억여 원 가운데 단 1,000원만 남기고 사실상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도 책임은 흐지부지 됐고 징계는 고작 2명에 대한 정직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쿠리 투표 이후에 조직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라는 더 큰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반성하는 조직 문화도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거 아닌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선거 때마다 사고를 내고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과만 반복하며 뒤로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면 이는 단순한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자체 조사나 미봉책이 아닙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해체 수준의 조직 쇄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무너뜨린 선관위의 반복된 부실과 무책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